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순수염색 기술교육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9번째 강의입니다. 9번째 9강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산성 칼라 자라기. 여러분 산성 칼라 시술 자라기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뭔가요? 그렇죠. 시술하고 나서 물이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만 빠지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죠? 색깔도 퇴색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산성 칼라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성 칼라의 원리상 물 빠짐이 심하고 그 다음에 퇴색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계속 시술해야 되냐? 아닙니다. 훨씬 더 물 빠짐을 줄이고 그 다음에 퇴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잡았거든요.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강 산성 칼라의 주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산성 칼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산성 칼라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성 칼라의 시술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산성 칼라의 클레임 대처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첫 번째 주제인 산성 칼라의 정의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산성 칼라는 뭘까요? 염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제랑 그 다음에 이제를 혼합해서 그 다음에 모발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물들이고 모발 속에 이제 염료를 중합시키는 게 염색이라면, 산성 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발의 표피라고 하는 곳에 염료를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바로 산성 칼라를 여러분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큐티클이라고 하는 케라틴에 산성 염료를 붙이는 것을 바로 산성 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네요. 무엇은? 그렇죠. 산성 칼라는. 그러면은 큐티클이라는 겉표면에 색상을 붙인다면은 당연히 빨리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색깔도 퇴색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유지력을 늘리고 물 빠짐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두 번째인 제가 산성 칼라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 칼라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큐티클에 케라틴을 붙이는, 그죠? 큐티클이라는 케라틴에 그 산성 염료를 붙이는 거. 자, 요게 이제 산성 칼라의 정의라면, 원리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발에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공존한다고 해요. 근데 손상이 많이 된 머리는 여러분들 이 이온을 잃고, 여러분들 여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이온이 많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많고 플러스 이온을 많이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산성 칼라의 원리는 바로 이온 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잘 유지되고 있었을 때 물빠짐도 적고 그 다음에 색상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발, 그리고 제 모발에는 무슨 이온이 많다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이온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빠짐이 심할 거예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잘 결합돼서 큐티클에다가 붙여주는 산성 염료가 잘 흡착돼 있도록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마이너스 이온만 남고 플러스 이온을 많이 잃어버리면은 아무래도 유지력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시술 방법을 설명드리고 클레임의 대처법이나 유지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 염색은 산화 중합 반응의 원리라면 매니큐어나 왁싱은 무슨 결합의 원리? 그렇죠. 이온 결합의 원리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요, 시스틴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결합은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작용하는 결합이죠? 그렇죠. 펌어를 할 때 끊어졌다가 다시 달라붙는 결합. 그 다음에 바로 산화중합 반응. 이 반응은 여러분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배웠던 염색과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또 하나의 결합이 있어요.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산성 칼라와 연관되어 있다. 세상에 우리가 시술하는 여러분들 모든 시술이 각각 다른 결합이나 반응으로 연관이 되어 있나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수소 결합의 원리. 자, 수소 결합의 원리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적용을 하면은 드라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만 닿아도 끊어지는 결합이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본인이 드라이를 할 때 잘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드라이를 하면은 예쁘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다시 해도 또 매직기를 쓴다면 온도를 더 높여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질문하면은 드라이가 내가 안 예뻐요. 고치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하면 되죠? 그렇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은 다시 드라이를 고칠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수소 결합을 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수소 결합을 다시 끊어줘야 드라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온도만 높여서 계속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머리는 손상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예뻐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안 예뻐지는 거죠. 사실은 기술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소 결합을 끊고 드라이를 해야 원활하게 고쳐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제가 결합과 반응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머의 결합, 퍼머의 원리가 무엇이냐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시스템 결합의 원리입니다. 두 개의 황이 붙어 있는데 이 황이 끊어졌다 다시 붙는 거, 그게 시스템 결합의 원리. 자, 염색의 원리를 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산화 중합 반응의 원리입니다. 바로 공기 중에 산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중합, 모발 속으로 들어간 멜라닌 색소를 물들인 염료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커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산성 칼라 같은 경우는 또 결합이 또 다르더라. 원리가 또 다르더라. 무슨 결합의 원리? 이온 결합의 원리. 바로 큐티클, 모 표피에 있는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적당하게 있어야만 산성 칼라가 오래 유지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만 닿아도 쉽게 끊어지는 결합은 무슨 결합? 바로 수소 결합. 자, 그러면 제가 수소 결합은 드라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모든 시술을 할 때 제일 1번으로 끊어지는 결합은 그렇습니다. 바로 수소 결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결합이고, 드라이를 고칠 때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는 행위가 바로 이 결합을 끊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산성 칼라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술 순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산성 칼라의 여러분들 이제 그 시술 순서는요, 퍼머하고 염색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산성 칼라를 시술할 때는 약산성 샴푸로 먼저 샴푸를 하자. 자, 샴푸를 하고 나면 여러분 물기가 많이 있겠네요. 충분하게 타올 드라이를 하자. 자,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pH를 여러분 퍼머라든지 염색은 대부분 나중에 뿌리지만 바로 그 이온 결합을 활용하는 매니큐어나 왁싱 같은 산성 칼라는 pH 조절제를 먼저 뿌려준다. 요거 중요하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성 칼라 도포.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 처리. 저는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고객이 너무 뜨겁지 않은 열로,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열이라면은 그 우리 몸의 온도보다 약간 높으면 되거든요. 한 40도에서 45도. 그러니까 높아도 50도 이내로.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약간 더 높여도 괜찮긴 하지만 보통은 한 40도에서 50도 요 사이면은 적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열 처리를 20분. 그 다음에 자연 방치 20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님 뭐 어떤 회사에서는 냉타올을 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또는 뭐 냉스프레이를 뿌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나요? 여쭤보는데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 처리를 하고 나서 자연 방치하는 과정에서 냉타올을 하라고 하든 냉스프레이를 사용하라고 하든 그거는 각각 제조회사의 규칙에 따라 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클레임 대처법에서 얘기할 바로 이 열 처리랑 그 다음에 마무리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바로
냉타올도 괜찮고 무엇도 괜찮다. 그죠? 냉 스프레이도 괜찮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열 처리 자연 방치까지 마쳤으면 이제 세척 후 마무리죠. 자, 그런데 시술 순서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클레임 대처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큐어나 왁싱의 시술 순서. 먼저 표면을 깨끗하게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올 드라이로 물기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물기를 제거해 줄 것. 그 다음에 pH 조절제를 보통 염색이나 펌어는 나중에 뿌리지만 산성 칼라는 먼저 충분하게 뿌려줄 것. 그리고 산성 칼라를 도포할 것.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그 얘기가 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산성 칼라 도포할 때 머리카락을 말리느냐 안 말리느냐. 그러니까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추천한다면 수분은 흐르지 않을 정도로 약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마른 머리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마른 머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짝 말리고 한다면 색 표현은 엄청나게 더 좋을 거예요. 어떤 것보다? 그죠? 젖어 있는 상태보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바짝 말리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약액이, 그러니까 산성 칼라라는 이 염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도포해야 될 거예요. 특히 머리가 길고 숱이 많다면 더더욱더. 그리고 도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객이나 그 다음에 도포하는 시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칼라의 표현이 목적인지 아니면은 산성 칼라를 하면서 칼라의 표현도 있지만 내 머리카락이 너무 약해서 산성 칼라가 시술돼 있는 사이라도 약간 튼튼하게 단단해 보이게 하는 그게 목적인지를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바짝 말리고 할 것인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할 것인지 그건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술이 끝났으면 뭘 해야 되죠? 그쵸? 열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 방치 하시면 되세요. 냉타월, 냉스프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세척 후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술 순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산성 칼라의 크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이어서 산성 칼라의 클레임 대처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레임 대처법.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산성 칼라의 클레임이 생길 이유는 다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뭐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빠짐. 머리를 감을 때 집에서 너무 물이 많이 빠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만 많이 빠지면 괜찮은데 색도 너무나 금방 빠져가지고 얼마만 뭐 1, 2주 또는 길어야 2, 3주 지나면 너무 색깔이 보기 싫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잘하고 계신 것 중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잠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산성 칼라의 물 빠짐을 줄이고 오래 유지하면서 색이 너무 샴푸할 때 많이 보이는 거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샴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 아까 명확하게 시술 순서에서 매니큐어나 왁싱을 시술하기 전에 약산성 샴푸로 샴푸하면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샵에서는 고객이 매니큐어나 왁싱을 하러 왔었을 때 그냥 pH부터 뿌리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는 곳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매니큐어나 왁싱은 여러분들 어디에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큐티클이라고 하는 모발의 겉 표면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발 안으로 침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잘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표면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샴푸를 통해서 표면을 어떻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고객이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방금 샴푸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하거나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먼지가 너무 한눈에 봐도 너무 많은 상태에서 왔다. 이럴 경우 샴푸. 두 번째, 여러분들은 거의 없지만 가끔 이제 그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머리를 며칠에 한 번씩 감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고객들 중에는. 그런 경우에 너무 기름기가 좀 많거나 흔히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떡져서 왔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샴푸. 자, 그러면 매니큐어나 왁싱 크레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할 것.
깨끗하지 않으면 샴푸 할 것. 무슨 샴푸로? 약산성 샴푸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열 처리. 열 처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온도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온도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뜨겁지만 않게 하면 괜찮지만 열 처리가 골고루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머리에 매니큐어나 왁싱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열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염색을 뒤편으로 이렇게 머리를 띄워 놓으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리가 골고루 가는데 분명히 불편함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긴 머리예요. 머리가 길고 숱이 많은 경우. 그러면 우리는 열 처리 잘하고 있으시죠? 어디에? 그렇죠. 겉머리에만. 이렇게 겉머리에만 여러분들 열 처리에 잘한다면은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고객이 샵에서는 깨끗하게 헹궈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집에서 다다음 날쯤에 머리를 감아 보면은 열 처리가 골고루 되지 않은 속머리에서는 물 빠짐이 심하게 그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에서의 물 빠짐은 내가 골고루 열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팁은요. 짧은 머리는 어렵지 않네요. 염색 솔로 띄워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띄워 있으니까 가볍게 누르지 마시고 랩으로 덮어 놓으시고 열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근데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 예전에 롤 스트레이트 하던 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찍찍이 롤 있잖아요. 고객들도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롤을 옆에 한 2개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2개 뒤에 한 2-3개 정도로 끼워 놔서 안쪽까지 꼭 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열 처리가 모발 안쪽까지 되지 않으면은 물 빠짐이 심하더라. 어디서? 집에서. 왜냐면 샵에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헹궈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골고루 안쪽까지 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끼워 놓자. 조치를 취해 놓자. 그게 바로 롤이라든지 찍찍이 롤 이런 것들이면 괜찮겠더라.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제가 마무리라고 적어 볼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매니큐어나 왁싱의 시술을 지금 2번까지 잘 해놓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무리 없이 잘 해놓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간혹 짧은 머리인 고객한테 드라이를 열심히 해주고 이걸 뿌려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뭔가요? 그죠? 스프레이.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깡통 스프레이, 흔히 얘기하는 깡통 스프레이 pH는 무려 11에 가까운 강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옷에 묻은 연모제나 산성칼라 같은 거 혹시 스프레이 뿌려서 지워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옷에 매니큐어나 왁싱이나 연모제가 묻으면 스프레이를 뿌려서 바로 물로 닦으면 굉장히 잘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굉장히 잘 빠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옷에 묻어 있는 거를 스프레이 뿌리면 잘 빠지는데 제가 방금 염색이나 매니큐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를 넉넉하게 뿌리면은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잘 안 빠질까요? 아니죠. 당연히 훨씬 더 잘 빠질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뿌렸으니까. 자, 그래서 매니큐어나 왁싱에 여러분들 특히 칼라 시술은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시술에서는 절대 스프레이나 강력 젤이나 강력 왁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스프레이가 결국은 다다음 날에 고객이 머리를 감을 때 굉장히 심한 물 빠짐을 유도하게 되고 고객은 뭐 스프레이 때문이라는 걸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다시 재시술을 받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니큐어 왁싱의 마지막 시술에서는 강력 스프레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칼라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였나요? 큐티클이라고 하는 모발의 표피, 거기 케라틴에다가 무엇을 붙여주는 거? 산성염료를 붙여주는 거를 산성칼라의 시술,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성칼라의 원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이온결합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산성칼라의 시술 방법은 샴푸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클레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자. 자, 여기까지 제가 구강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산성칼라에서 알아두면 좋을 점, 그리고 주의점, 그리고 Q&A 이런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띄워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산성칼라의 테스트와 알아두면 좋은 점.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자, 산성 칼라는 여러분 채색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포 후에 그 과도하게 빗질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되 적정하게 핸드 마사지로 잘 접착시켜 주면은 지속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사실은 고객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지 붉은색 계열 빼고는 청색이나 잘 나오지 않는 색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며칠 간격으로 한 번 더 시술을 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들이 비용 때문에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시술 방법을 꼭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성 칼라는 여러분들 그 화학적으로 모발 안에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색의 개념이라서 머리카락이라는 케라틴에 물들인다고 생각하면 딱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산성 칼라에 주의할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에 묻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라앉은 색이 표현되는 색임으로 확인할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매니큐어나 왁싱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휴지에 이렇게 발라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바르고 나서 바로 표현되는 색이 아니라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은 스며들어요. 그리고 스며들고 가라앉아서 남아있는 색이 표현되는 색이기 때문에 막 바르자마자 휴지에 색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색이라고 해서 그걸로 바로 시술하면 안 된다. 최소한 30초에서 1분 정도 색상의 변화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절하게 열 처리해 줄 것. 그 다음에 혼합할 때 주의할 것. 그리고 산성 칼라 채색 후에는 2번, 3번 샴푸로 깨끗이 씻어줄 거. 그러니까 3번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좀 부족하거든요. 2번 정도는 샴푸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트리트먼트 해줄 거. 자, 산성 칼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산성 칼라를 코팅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보통 여러분 코팅이라는 개념에서 예전에는 산성 칼라가 출발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톱이나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처럼 모표피와 모피질까지 소량 안착시키는 것이 산성 칼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칼라링의 한 장르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산성 칼라는 갈색이 표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거예요. 산성 칼라는 여러분 색깔이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게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모피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표백하고 물들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발의 겉표면에 칼라를 물들이는 거라서 갈색이라든지 어두운 색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두운 바탕에는 은은하게 표현이 되지만 바탕이 밝지 않으면은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표면에다가 채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바탕을 밝게 빼지 않는 이상 색깔이 선명하게 표현되지 않는 게 산성 칼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이라기보다는 모발의 겉표면에 염료를 묻혀주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바탕에는 은은하게 그리고 밝은 바탕에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산성 칼라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강은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 10강은 탈색 탈염입니다. 그러니까 탈색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탈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9강 마치고요. 저는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